결국에는 반대에 부딪히고 무산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 명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TV조선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기자의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앞서 A 기자는 느릅나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측은 언론 탄압 결사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반발했습니다. 언론 탄압! 결사 반대! 양측은 20여 분 동안 대치를 이어갔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판사 발부한 영장을 가져왔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보류하고 철수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드루킹의 변호인이 드루킹을 접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정국 변호사가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접견 과정에서 드루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김 씨가 드루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를 파렴치한이나 사기꾼 같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면, 검찰 수사 끝나고 나면 이제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라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의 관심과 지금 경찰, 검찰 수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까지도 다 정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 기자회견을 하겠다. 저것이 과연 폭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괜한 또 정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네, 사실 드루킹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활동 기간 자체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드루킹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본인이 지금 뭐 밝히겠다라고 한 내용 자체를 짐작은 할 수 없지만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 뭐 이게 사실과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방송에서 전해지고 있다, 보도가 되고 있다, 그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새로운 내용이 뭐 다른 어떤 뭐 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현재 보도되고 있는 드루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강꾼이다.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처럼 현재는 보도되고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명예훼손이다, 본인에게 뭔가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활동했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순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경공모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 경공모 모임의 활동의 성격이나 회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조금 이야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시기가 일단은 뭐 나오는 거 지금 재판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변호인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드루킹이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뭐 드루킹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직접 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구속된 상황을 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더욱더 우리나라 정치계를 움직이는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자신이 지금 구속돼서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변호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본인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드루킹의 어떤 그 생각이 드러나는 하나의 그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드루킹, 그리고 또 드루킹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일당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본인 스스로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구속되어서 어찌 보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그런 벌을 받기 직전인 상황인데도 예.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명예회복, 기자회견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볼 때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 드루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세했는지 등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단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변호인이 또 드루킹을 접견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말을 했는데요. 이 드루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다음 달 2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호인이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변호인과 드루킹의 이 향후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변론에서 이야기할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내용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이 빨리 끝난다라고 하는 것, 만약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 증인도 불러야 되고 증거에 대한 어떤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변호인이 까탈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업무방해, 본인의 어떤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투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되는 그 다음부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빨리 봅니다. 나오는 게 목적일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관련 500만 원 관련해가지고 좀 보도가 나왔는데 보좌관이 먼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요구라고 봐야 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경찰이 이 한모 보좌관을,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 30일에 소환할 예정인데요. 이 한모 보좌관 소환 전에 이미 그 지금 구속돼 있는 드루킹 측 5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연유로 돈이 오갔는지를 이제 미리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조사 결과로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사정당국 관계자 발로 이제 흘러나온 얘기인데 예.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이 한모 보좌관이 이 드루킹 측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 예. 문자의 내용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 아껴 쓰기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측에서는 이 문자를 보고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지?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라고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제 드루킹하고 실제로 돈을 준 걸로 알려진 그 성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거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니냐, 돈을 달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500만 원을 준비해서 실제로 성원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이 보좌관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돈을 주면서 나한테 그런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김경수의 보좌관은 내가 그게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거다. 돈 달라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주고 사양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그럼 내가 이거 받고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하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아직 한모 보좌관을 경찰이 조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환을 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당시의 상황이 아직 지금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월 있다 준다고 하고 받았다는 건 이제 개인 채권 채무 관계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다시 돌려보내진 건 6개월보다 훨씬 지난, 그러니까 지난해 그렇죠. 9월에 논란이 된 주고 이후에 올해 그랬으니까. 3월에 이제 줬으니까 이제 이게 6개월이 좀 넘은 거 아닌가요? 6개월 정도 된 거, 이제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드루킹의 큰 그림이 있었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모 보좌관의 개인적 일탈로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게 만약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모 언론사에서 지금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만 일부러 저렇게 아내한테 보내는 척하면서 뭐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가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 마치 아내한테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성원한테 보냈고 성원은 그걸 받고 나서 고민하다가 이거는 자기한테 돈을 달라는 거구나 판단해서 500만 원을 갖다 준 거고 그럼 몇 번 신랑이가 옷갔지만 어쨌든 받고 나서 6개월을 돌려주겠다고 갚겠다고 하는 조건을 받았다고 하면 저거는 한모 보좌관의 실수죠. 저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김경수 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 개인이 갖고 있는 일탈 행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게 만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성원과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사이에 있었던 일탈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성원이 그럼 돈을 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 말은 결국은 드루킹이라는 일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결국
유력한 정치인에게 줄을 대거나 아니면 뇌물을 줘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수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김경수 의원한테 접근했던 것도 사실은 저런 이유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어제 저희가 이제 8억 원, 2억 5천만 원 성관위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검찰 쪽 기사들이 마구 쏟아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성관위는 이미 경공모의 어떤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하고 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이 결국 6개월 끌다가 이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뭔가 좀 부실 수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아예 당시에 우리가 왜 무혐의를 했는지, 무혐의를 내렸는지를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2006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경공모 4개 계좌로 8억 원이 입금된 게 맞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들어온 돈이냐 해서 봤더니 거의 15,000번에 걸쳐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푼돈이 들어온 거랍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15,000번이고 8억이면 이거를 나눠보면은 한 번에 평균 회당 한 5만 원이 입금이 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모의 회원들이 5만 원씩 15,00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여러 번 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회원들 회비 그리고 뭐 비누값, 예. 뭐 강연에 참여하는 강연 참여비, 뭐 이런 거 명목으로 이제 소액을 넣었던 게 이제 특정 계좌로 몰리면서 그게 8억 원이나 되는 어떤 큰 돈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푼 돈이 큰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 그러니까 일단 8억 원의 자금 추첨한 가지고는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없고, 예. 그리고 그 8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또 봤더니 이 8억 원 중에 5억 원이 강연장 대관료로 쓰였고요. 예. 그리고 5천만 원 정도는 드루킹 아내에게 생활비로 나갔고, 그리고 2억 5천만 원, 어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예, 한 예. 부분들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은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9천만 원은 직원 급여, 그리고 5천만 원은 활동비로 쓴 걸로 일단은 보여서 예. 당시에는 자금 흐름만 가지고는 뭔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이다라고 예. 지금 굉장히 뭐 자세하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또 보도를 보면은 이 드루킹 땅을 보러 다녔다는 건데 굉장히 비싼 금액의 땅을 보러 다녔다는 거고. 네, 일단 평수가 거의 7,000평 정도 되는 땅을 보러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시기를 보게 되면 2016년 말이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주였다라고 합니다. 뭐 드루킹이 여러 가지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보기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주가 새로운 도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규모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사람에게 대규모 건설 계획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7,000평이나 되는 땅 사실 엄청난 액수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처음에 부동산 업자가 보여줬던 땅이 심악산 자락에 있었던 땅인데 이게 평당 200에서 250만 원 하다 보니까 총 땅값만 하더라도 175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액수가 크다 보니 드루킹이 이런 땅 말고 조금 더 싼 땅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보여준 게 문산읍에 그래도 이것도 역시 거의 한 소유 자금만 하더라도 42억 원이나 되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네. 그 인원수가 한 6천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이 경공모 모임의 회원 숫자와 얼추 좀 비슷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숫자를 넘어서긴 하지만 결국에는 드루킹이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모임과 함께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계획을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